사용했죠. 실전 배치했지만은 실전에 사용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캄보디아가 태국한테는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미국이 이제 조정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태국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 중국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딱 대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전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입니다. 현재 미국의 중재를 휴전 중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국가 간 전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지난 7월 말에 이제 알려졌는데 7월 25일 그때부터 사실은 5월부터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5월부터요? 충돌이 시작됐는데 이게 네네. 이제 사람이 피해가 생기고 한 게 이제 그때죠. 5월에 이제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을 했어요. 캄보디아가 이제 그 분쟁 지역이 있는데 그 이제 사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태국군이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좀 유발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뢰를 매설했어요. 오래된 지뢰가 최근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태국 병사가 다리가 절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뭔가니까 그 국경 지역이라는 데가 캄보디아 사람하고 태국 사람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주민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태국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F-16을 가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F-16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그 무장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의 주거 지역이 이제 좀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태국이 약간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뭐 중재를 했다고 뭐 주장을 하는데 미국이 아니고 말레이시아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가 중재하고 왜 미국이 중재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배경에 미국이 조장한 게 있거든요. 약간 대리전 성격이죠. 현재 휴전 상태고 이게 아세안이라는 틀 안에서 이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그 안에서 약간 어른 노릇을 조금 한 거죠. 양측 이제 군사 이동을 제한하기로 하고 그래가 일단 봉합을 해놨는데 지금도 간혹 뭐 이렇게 도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큰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그런 정도로 있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분쟁 자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ADD에서 개발한 KGGB 요거를 가지고 사용했죠.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 뉴스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걸 실전 배치했지만은 실전에 사용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고 이제 GPS 유도 폭탄이라 해서 재래 폭탄에다가 이제 키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 이제 날개를 달고 오래 가면서 GPS 유동 장치로 하고 이게 이제 KGGB가 다른 것보다 좀 좋은 게 보통은 폭탄을 유도 장치를 하려면 항공기하고 체계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항공기 안에 그 조종하는 그 모듈을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PDU라 해가지고 조종사가 이제 따로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계 통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 통합이 본래 비행기를 손대는 거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예, 그 체계 통합 웬만하면 막 몇천만 원씩 하고 이래요. 그 비행기 한 뭐 200~300대 하는데. 그런데 그런 비용은 안 든 대신에 다만 이제 조종사가 자기 계기판에 있는 그거 말고 별도로 하나를 들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래서 산만할 수가 있죠. 그거 조종할 때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비용 싸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JDAM이라는 폭탄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거고요. 이게 이제 9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보잉사에서 만든 건데 멍텅구리 폭탄은 이제 스마트 폭탄으로 만든 거고 이제 이번에 러우전에서는 그 UMPK라는 이 키트를 붙인 이제 파브 500에서 3000까지 3000은 3000톤짜리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탄을 이걸 가지고 써서 이걸로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죠. 예. 그거랑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파운드니까 227kg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이제 위력은 뭐 그렇게 3000파운드처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웬만한 표적은 다 제압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캄보디아가 좀 확실히 태국과의 이번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피해는 봤죠. 그런데 뭐 그 전쟁 규모가
대단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40명인가 몇십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쪽에 하고 뭐 부상도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당하고 했는 민가하고 살고 거기는 뭐 거의 숲 속에 사람들 이렇게 지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보호가 잘 안 되니까 주거 형태가 우리처럼 강화 콘크리트나 이런 것도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집에 사는 것도 아니까 그런 피해는 있었는데 뭐 거의 캄보디아가 태국한테는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해봐야 그냥 한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정도지 실제로 의미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갖는다.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거는 뭐 누가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탤런트 투자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러우전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공격하냐 이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랑 유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같은 편이 누군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걸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정권이 그 권력을 가진 층이 한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군대가 있고 왕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그 쿠데타 결과를 국왕이 승인해줘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신기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국왕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이게 약간 종교적인 성격도 좀 있고 종교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로 봐야 되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상징적인 존재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하고 나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프리카 스타일이잖아요. 뭐 자기가 대통령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여러 뭐 상사 출신들 대통령도 많죠. 아프리카 가면은. 그런데 여기는 쿠데타를 한다고 해서 군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고 쿠데타를 해서 왕이 잘했다고 승인을 하면은 정치를 좀 바꿔요. 다른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 다른 쿠데타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두세 개라 그러는 것이 군하고 왕이 같은 편은 아니고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저거 하고 나면 이제 왕이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튼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하는 직업 정치인들이 하나의 어째 보면은 군한테 견제를 받아요. 약간 건강할 수도 있죠. 어째 보면은 어째 보면 그러니까 태국의 쿠데타가 뭐 40몇 번, 50몇 번 엄청나게 많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약간 견제하는 역할 이런 정도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 이제 진짜 그 권력은 군대하고 왕실인데 뭐 군대에도 그 왕족 계통이 좀 있겠죠. 뭐 우리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어째 보면 딥스테이트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선출직 정치인이 하는데 특히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부터 탁신 친나왓이라는 이제 총리가 2001년부터 총리가 됐으니까 거의 25년 됐네요. 그 사람이 한 6년 권력을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딸이 또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여동생도 총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탁신이라는 사람은 또 뭔가 뭐 부패나 이런 나쁜 짓을 해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쫓겨나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 훈센 총리가 있는데 훈센은 옛날에 khmer rouge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뭐 어떻게 겪어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어쨌든 보면 khmer rouge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훈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당 비슷하게 하는 이제 타나톤 장룽 그루앙킷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탁신하고는 이제 굿캅 배드캅 뭐 비판을 하지만 사실 같은 동속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이야기한 정치권하고 캄보디아하고가 다 친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경제는 미국에 완전히 예속돼 있어요. 캄보디아 수출의 35%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화폐가 미국 달러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2025년 5월에 처음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시에 총리였던 파퉁탄 친나왓이 지금도 총리예요. 자격 정지가 돼 있지만은 이 총리가 이제 훈센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 도피해가 갔을 때 거기 있었으니까 삼촌이라 불러요. 그 훈센 총리. 훈센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분쟁이 생기는데 군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군을 비판한 거예요. 자기 남은 나라 총리한테. 아이고. 삼청 관계니까 그게 이제 전화 통화가 누설됐죠. 그래가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총리 뭐가 정지가 돼서 우리가 좀 탄핵 비슷한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 미국의 클라이언트고 미국이 이제 조정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태국으로 영향을 미친 중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2019년 랜더 보고서의 익스텐딩 러시아라는 이 매뉴얼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대리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 사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지정학적인 수단을 막 쓰는데 이제 우선 우크라이나에 뭐 이렇게 그 군사 장비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러면 시리아 반군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원을 늘리고 벨라루스에 그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남코카수스에 어쨌든 긴장을 그 좀 활용하고 뭐 그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의 영향을 좀 카자흐스탄 같은 영향을 좀 줄이고 그리고 몰도바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그 보조 수단들 쪽 있어요. 요거와 똑같이 중국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딱 대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공격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공격이라 볼 수 없어요. 그냥 어째 보면은 우리가 뭐 점검하는 것 정도로 어디 가다가 그 소방기기 점검하듯이 한 번씩 불을 하면서 질러보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태국, 캄보디아, 미국의 대리인이 정확하게 맞고요. 이게 언제 한 번씩 그 국경 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니까 탁신 계열이 정권이 좀 취약할 때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고 탁신 계열은 미국 이제 태국 자원을 매각하는 뭐 예를 들어 칼날 그룹의 고문이고요. 그다음에 태국 국영 에너지 기업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탁신이 가지고 하고 뭐 나중에 이라크 파병도 하고 CIA의 송환 프로그램도 취재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2003년도에 탁신이 총리를 할 때 비나토 동맹 지위를 미국이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축출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 영국에 있기도 하고 뭐 태국의 그 무선 통신 회사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가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패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군을 약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경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국경 분쟁이 그럴 때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본격적인지는 아니지만 한번 시험 가동해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골 충돌 소재가 미얀마 내전이 있어요. 미얀마 내전이 있고 태국의 남부에 가면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거기에도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거기도 좀 건드리고 지금 있는 국경 사원 문제도 건드리고 그래서 이제 태국을 여하튼 그런 걸 자꾸 벌리면 태국의 국력이 계속 그런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태국에 시위할 때 5, 6년 전에 시위할 때 미국의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그러니까 이 CIA 하부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자금을 지휘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동남아 충돌점이라고 제가 왼쪽에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지금 내전 지도를 그려놨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제가 미얀마에도 동그라미 했지만 동그라미가 파란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저기가 지금 충돌 지점입니다. 충돌 지점이고 그 외에 망들은 저게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트랜스 인도네시아 철도망이라고 쿤밍에서 연결하는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건설돼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중국에서 이쪽하고 교역하는데 되게 좋잖아요. 이게 뭐 밀림도 있고 정글도 있고 이런 데는 철도를 다 까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이제 건드리는 거죠.
빨간데가 지금 국경 분쟁이 일어난 곳인데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캄보디아 서남 쪽에 빨간데 서남 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도 지금 분쟁을 일으켜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태국의 반군 지원도 하고 이런 걸 이제 CIA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미중 간의 대리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약간 동남아에서의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동유럽 평원에서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이 유라시아 대륙에 거의 배 들어가는 곳에는 다 분쟁을 일으켜놨어요. 영국이 시작했고 미국이 프랑스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같이 경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해양 세력이거든요. 해양 세력이 이 대륙에 진출하려면은 모두가 잘 지내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분쟁을 일으켜 놓으면 그 분쟁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결속력이 약했을 때 거기 한쪽에 편을 들어가 돈을 대줘가지고 항구 조차권을 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정학을 보실 때 누군가는 그걸 일으키는 쪽이 있다. 우리나라 같이 제국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도 이 동남아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봐야겠네요. 동남아도 있고 한국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매듭을 풀지 못하게 꼬여 있잖아요. 거기에는 강대국들이 행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통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